자, 결산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유동성 대체 문제이고요. 그러면 수동 결산일 거고 2번은 자동 결산 문제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유동성 대체 4점. 자, 장기 차입금 내역이 나와져 있고 대출한 은행은 국민은행, 그리고 대출의 시작 일자는 19년도 4월 17일. 자, 만기 일자는 2022년도 4월 16일. 그럼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죠. 네, 4개월하고 16일 남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럼 반드시 유동성 대출을 해야 되겠죠. 대출의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봤더니요. 2021년 결산일 12월 31일 현재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의 상환기일이 우리 내년으로 도래하였다. 그죠? 내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2022년도를 내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래하였다. 그럼 유동성 대체 해주셔야 되겠죠.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일자는 12월 31일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고정답이죠. 차변엔 장기차입금, 대변엔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무엇하셔라? 입력하셔라. 자, 장기 차입금 293번. 그런데 대출한 은행이 국민은행 차입 샵 1이네요. 그러면 거래처 코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입력하시면 검색이 되겠죠. 샵 1이라고 했으니까 차입 샵 1 선택해 주시고 금액 5천만 원 입력. 자, 상대편 대변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코드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될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근데 나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유동성 대체라고 했으니까 유동자만 쳐보세요. 그러면 검색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코드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반드시 거래처 코드 입력. 금액은 얼마이다?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이라는 부분. 자, 자료 설명 보시면 12월 31일 현재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2천만 원이다. 자,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매뉴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결산하는 시점에 설정해야 되는 퇴직금 은 어떻게 계산하시라고 했어요? 설정하는 금액은. 자, 지금 12월 31일자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추계액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합계전액 시산표에 남겨져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을 무엇하셔라? 빼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합계전액 시산표에 갔다 와야 되겠네요. 자, 전체 메뉴 가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합니다. 그럼 비유동부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가서 보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현재 잔액이 얼마가 있다? 우리 1,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설정액은 얼마에서? 우리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빼시고 1,200만 원을 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양수가 나오니까 추가 설정이네요. 그래서 800만 원에 추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수동결산에 난 직접 넣겠다. 그럼 차변에 퇴직, 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겠죠. 그리고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저희는 자동 결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동해도 되고 자동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결산 재무제표 1회 결산 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인 거죠, 여러분. 1월부터 12월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원가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 눌러서 우리 닫아주시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누굴 찾아주셔라. 퇴직급여 전입액. 그래서 퇴직급여 전입액 2번 자리가 있죠. 자, 이 자리에 결산 입력 사항의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800만 원 입력. 그리고 반드시 뭘 눌러주신다? 전표 추가. 그래서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추가하겠냐고 물으면 예 눌러줍니다. 끝나면 끝났다고 또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전표 추가가 올바르게 됐는지 궁금하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놨으니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올바르게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결산 문제 8점짜리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자, 이제 회계 정보 분석 8점짜리로 넘어갑니다. 저처럼 메뉴가 열려있는 분들은 모두 닫게 해서 메뉴 닫아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이네요. 배점은 4점. 자, 4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매입 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입 채무는 통합 계정이죠. 통합 계정 과목. 자, 재무상태표에 가셔도 되고 합계잔액 시산표에도 가도 됩니다. 저희는 재무상태표 가겠습니다. 반드시 며칠 날짜로 조회한다? 4월. 그래서 여기 기간에 4월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4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과목별 탭에서 본다, 제출용 탭에서 본다. 우리 외부에 제출하는 건 통합 표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출용 탭에서 봅니다. 그럼 제출용 탭에 가셔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이다? 1억 3,052만 4,640원. 그러면 우리 그 금액을 찾아주시면 되죠. 3번에 갔더니 있네, 여러분. 1억 3,052만 4,640원. 자, 매입 채무는 우리 부채니까 쭉 내려옵니다. 부채 쪽에. 그랬더니 파란색 글씨로 매입 채무 있죠, 여러분? 5,945만 원. 자, 3번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으로 체크. 자, 두 번째, 받을 어음 현황을 조회하는 문제. 자, 받을 어음 중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랬죠. 자, 그러면 우린 받을 어음 현황에 가라고 했으니 전체 메뉴 하셔서 우리 금융과 자금 관리라는 쪽에 가면 무슨 부분, 뭐 일일 자금 명세도 있고 그리고 예적금 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우린 누구 보시면 되신다? 받을 어음 현황을 보시면 된다. 그럼 받을 어음 현황에 가서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기, 일별, 거래, 처별, 어음조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럼 저희는 만기 일별 탭에서 그리고 조회 구분은 지금 무슨 뭐 일이 있고 월이 있거든요. 근데 7월로 물어봤으니까 월이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기일 물어봤으니까 만기일 선택하시고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 몇 월?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보고 싶다. 그럼 그대로 엔터 해주시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 지금 조회된 거 보시면 만기 1에 제가 월별로 바꿔놓고 왔어요. 보관 550만 원 그리고 걔는 550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물어본 건 거래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기 월과 1에서 보는 건 거래처 이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별 탭에서 보셔야 되겠죠. 거래처 별 탭. 근데 이게 탭을 잘못 선택하시면 금액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기 월별은 만기 금액을 물어볼 때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무슨 부분 거래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럼 거래처에 가셔서 지금 잔액과 내용이 있고요. 저희는 그냥 잔액으로 가시고요. 기간에 내용을 들어갑니다. 자,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몇 월이요? 7월이네요. 네, 7월 31일까지 들어갈 거고 그대로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보여지나요, 여러분? 그러면 청년학기도 있고 사랑학기도 있고 최고학기도 있고 하늘최고도 있어요. 일단 저는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요. 세무사랑 쪽에서 문제가 안 나와요. 세무사랑도 금년도에 이 메뉴를 열어주긴 했어요. 근데 문제를 내고 있지 않은 쪽이에요. 근데 스마트A가 이 메뉴를 열어주니까 같이 열어준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안 열어줬다가. 근데 이거 제가 일부러 막 여러 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처는 다 보이는데 지금 현재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걸 물어봤는데 그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일단 제가 아까 월별로 보여드렸고 지금 거래처 별에 왔더니 거래처는 보여요? 근데 제가 1월부터 조회를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 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상황으로 다시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지금 무슨 부분? 자, 청년학기도 있고 그럼 여기서 청년학기가 있는지 확인.
그리고 사랑 악기도 있고 사랑 악기는 1번에 있네요. 자, 그리고 최고 악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하늘 최고도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하나만 딱 떴었다라면 여기서 봐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나와져 있는 금액에서 차변에 증장이 된 게 있고 잔액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만기가 도래한 걸 찾다 보니까 겹치는 회사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만기 월별 탭에 다시 가볼게요. 제가 이걸 월로 바꿔놨잖아요. 이거를 일로 놓고 볼게요. 자, 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화면이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탭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 그리고 여기 조회 구분을 뭐로 놓고 보느냐 상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거래처별에 가면 거래처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기간을 선택했던 부분 중에 해당되는 정보가 지금 무슨 날짜 부분을 보실 때 내용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 보실 때 이 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이제 여러 개를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는 회사들만 다 볼게요. 청년악기는 일단 없어요, 여러분. 잔액에 있는 거 볼게요. 그리고 사랑 악기는 1번에 있어요. 제가 표시는 하고 갈게요. 그리고 최고 악기가 또 있네요. 5만 원. 최고 악기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최고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늘 최고도 있고. 그러면 가람 악기는 현재는 이제 없고요. 그래서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걸 지금 현재 물어봤고 그런데 지금 현재 3개가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만기 1 월별 탭에 가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 자리 월별로 바꾸지 마시고 일별로 놓고 갑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가셔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그리고 그대로 엔터를 할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거래처별에서는 지금 무슨 부분 여기에 넣은 이 기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거래처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7월 달 만기라고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7월이 만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31일 현재 사이에 7월 달 만기 정보도 보이고 8월 달 만기인 사람도 보이고 9월 달 만기인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잔액을 줘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만기로 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다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일별로 보면 딱 하나만 뜨죠. 누구요? 하늘 최고. 그리고 금액은 얼마? 550. 됐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월별로 봤을 때도 550은 보였어요. 근데 거래처가 안 보여서 여기 가보시죠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별로 놓고 보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어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일부를 할인하거나 일부를 배서했다라는 분할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서 확인하셔야 금액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일부만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탭을 2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